여기는 부산시 교육청 앞입니다. 이번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시험에서 일어난 고3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부모님들이 진실을 요구하는 시위 현장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정문 앞입니다. 지난 7월 26일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한 학생이 발표 당일날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교육청 현장입니다. 고3 학생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채 1시간도 되기 전에 오류라는 컴퓨터상의 화면으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한 아이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험이 불과 1시간 만에 합격과 불합격이 바뀐다는 게 이 정보 시대에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학생이 이틀 동안 수없이 교육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달라고,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달라고 수없이 요구를 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틀에 박힌 형식적인 대답으로 뒤바뀐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답변이 내년에 다시 시험을 한번 보라. 자기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합격이 됐는데 왜 됐냐고 물으니까 그날 운이 좋아서 합격이 됐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공무원 LH 사건 때 물었을 때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대답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온 부산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면접표를 명백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육청이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침을 책임지고 정정당당하게 우리 아이들이 경쟁해서 능력별로 인정을 받는 이런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학생의 아빠입니다. 저희가 시험의 당락이 뒤바뀐 걸로 해서 저희 아이가 그래 된 거는 아니고요. 그날 오후에 교육청을 방문하였을 때 교육청 관계자들의 성의 없는 답변과 면접 평점표를 보고 수차례 민원과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답이 없었어 대란으로 파이팅 하는 이 교육청 행정이 더 이상 꿈을 펼칠 수가 없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정말로 이 억울한 이런 일을 당하신 우리 아버님께 심심한 위로와 이 격려를 표합니다. 많이 미리 힘이 되고 이렇게 도와드려서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참 바른 교육을 해야 되는 이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뭐 민원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던데 이런 억울한 민원에 대해서 교육청의 민원 응대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우선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애나 애기 엄마, 이모, 또는 뭐 고모, 큰엄마 등 저희가 한 5, 60차례에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 민원 내용은 내나 합격, 불합격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면접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민원 제기 및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다 묵살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행정심판, 정보공개, 국민신문구 등을 통하여 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담당자 및 관계자들은 전혀 그러한 것을 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애기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너무 힘이 들고 그러하니 WE라고 위기 대응 조치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청마다. 그런데 그렇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뒤도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공기관에서 이의 제기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으며 또 당락이 뒤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안 해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뭐 면접관 고유 영역이다. 자기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러한 답변. 면접관을 선정하고 관리 감독할 기관이 부산시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그 무책임한 교육청이다, 그죠?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가 이틀에 걸쳐서 아이 엄마 이모 뭐 주변 사람들이 5, 60차례 교육청에서 뭐 그래도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줬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담당자나 교과장이나 교육감이나 이 어떤 분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그러면 안 해주셨다는 얘기네요. 일단 대부분 담당 주무관이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담당 주무관이 실제로 아이나 애기 엄마나 또는 뭐 이모 고모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질 않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돼서도 왜 전화가 오지 않느냐고 라고 다시 아이가 좀 위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점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답을 못했다는 그렇죠. 얘기는. 애가 지방 공무원 임용령 50조 3항에 따르면 추가 합격이라는 거 또는 다른 시도에 알아보기 재면접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은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답을 못하면 상급자나 아니면 동료나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좀 물어서 답변을 좀 해달라고 하니 답을 드리겠다고 전화를 드리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답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명확한 답을 내놓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7월 26일 날
27일 27일 날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 엄마 아버지 온 그 가족 그 친지들이 모여서 벌써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대답이 없다는 것은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이 담당자들이 너무 무책임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분통이 터집니다. 더군다나 이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 하루빨리 교육청에서는 이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 교육청은 이번 면접시험에서 1조에서 14조까지 우수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우수 합격자라는 얘기는 그 면접시험에서 합격된 사람을 말하죠. 네, 맞습니다. 네. 우수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왜 이 우리 아버님 아이가 속해 있는 15조에서만 우수 합격자가 3명이나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수없이 요구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대답이 아직 없다면서요. 그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 우수라는 것은 평가 항목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의 그 점수는 상중하로 세 종류로 나누는데 네. 5개 항목 전부를 상을 받았을 때를 올상이라고 네. 표현을 한다면 면접관 가반수 3명이니까 2명이겠죠. 요걸 한번 보여주시죠. 뭐 면접 평정표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예. 요. 이렇게 그 면접 평정표 상에서 가반수 이상의 면접관이 올상을 주게 되면 우수로 필기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합격이 된다 합니다. 네. 그런데 A가 질문을 이 평정표를 보고 나서 부서장, 그러니까 과장이죠. 네네. 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에는 하를 그 면접관 가반수가 2군데 네. 2군데 하를 받으면 그 미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동으로. 네네. 그런데 하를 하나만 하더라도 멘트를 다 달아놨어요. 네. 왜 하를 줬는지.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올상을 주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거 멘트를 달독돼 있는데 왜 부산시 교육청은 그걸 안 하나 하긴 해. 그건 자기들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응시자가 한테 알려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 올상을 주게 되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멘트를 이렇게 첨부를 하고 당락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재면접, 추합격 이런 제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 그것도 없고 추합격도 없고 아이가 6개월 뒤에 만약에 부산시청에서 해가지고 교육청에 응시한 지금 합격자가 부산시청으로 부산교육청을 포기하고 가게 되면 결혼이 생기니 그때는 자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 그조차 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못하고 자기들은 뭐 그런 게 없다, 알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질문한 내용에는 그런 그 공무원 규정이 있네요. 여기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시청으로 빠지면 결혼이 생기면 추가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합니까? 예,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없다. 교육청에서는. 그렇죠. 지방 공무원 임용령 50조 사망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결혼이 생겼을 때는 그 결혼을 보충할 수 있다. 그 추가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뭐 경기도도 실시하고 있고 17개 지자체 중에서 여러 군데가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거 없다라고 대답을 하니 아이는 경기도, 서울 이쪽을 통해 알아보니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뒤에 받은 회신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핵심을 보면 이 좀 전에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면접표를 이렇게 보면 면접관들이 면접을 보면서 상, 중, 하가 있으면 얘는 왜 상이고 얘는 왜 중이고 얘는 왜 하가 줬는지 멘트를 달아서 나중에 어떤 이런 억울한 문제가 발생이 했을 때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남겨두는데 왜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고유 영역만 주장을 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느냐, 어떤 이런 억울함과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실질적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그렇게 교육청에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무성의한, 조금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무성의한 계속된 대답,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가 정말로 그 이 높은 벽에 부딪히는 이런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이 대답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교육청은 반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이 일이 이미 벌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들이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교육청에서도 반드시 이 밝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실제로 교육청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면접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수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합격을 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것을 가리기 위한 면접인지, 과연 10분의 면접으로 그 하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면접관들이 그렇게 면접을 잘했는지, 저희 아이도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면접하는 이유가 뭔지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 해주죠. 왜? 이 답도 자기들이 볼 때는 불리하고 저 답변도 불리해요. 왜? 아이가 두 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다른 쪽으로 답을 해주고, 또 다른 걸 질문하면 그 역으로 구두상으로 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상으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아직도 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청에서는 면접 시험 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유독 우리 아이가 이 속해 있던 시험을 봤던 15조에서만 우수 합격자가 3명이나 나왔다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평정표를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특이한 점이 보였는데, 교육청에서는 평정표를 충분히 그리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했는지, 이게 참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이렇게 우리 아버님께서 수없이 이 요구를 했다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다면서요. 예, 답변은 못 받았고, 평정표를 저도 27날 받고, 7월 27일 날이죠. 네. 아이는 26일 날 오후에 봤는데, 평정표를 보고 나서 더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AB 면접관은 16명 중에 15명이 거의 같습니다. 요거죠. 예. 요 보시면 요 중 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중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명만이 AB가 다르게 평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면접관 AB의 성향이 비슷해서 그렇다면 마지막 한 명까지도 같아야 되는데, 마지막 한 명은 심지어 중에서 상으로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바뀝니다. 이렇게
이름을 하면서 적어놨습니다. AB까지 AB가 다른 이러한 내용을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질문도 했고 면접관한테 물어봐 달라고.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이 부모님들이 가장 의구심을 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면접 시험에서 평가표를 보면 전부 다 이 토를 달게 돼 있는데, 얘는 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달게, 그건 하나도 없으면서 유독 여기에서만 평점이 바뀐 이 학생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이 면접 시험은 전부 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하게끔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맞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수험표만, 블라인드 면접이나 수험표만 가지고 아이를 면접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생들의 이름과 수험표는 뭐 물론이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평정표를 가지고 면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밝혀달라고 이제 가족 측에서 수없이 이 질문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예, 답변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블라인드 면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블라인드 면접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블라인드 면접을 정부가 2005년도부터 시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범 운영을 10여년간 실시를 하고 2017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의무로 블라인드 면접을 하도록 돼 있고, 의무적으로 돼 있네요. 예, 2017년부터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대기업 및 일반 기업들도 권유를 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무조건 해야 돼요. 네네. 블라인드 면접을.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 뭔가 싶어서 또 조사를 해보니, 블라인드 면접은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출신 학교, 지역, 성별, 외모 이러한 것들을 밝히면 안 된다. 그런 거를 감춰진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별조차도 못 밝히게 해놨더라고요. 네. 이름, 생년월일은 특히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겠죠. 그래서 아이도 그런 질문을 했고 저도 그 질문을 했어요. 교육청에 이게 무슨 블라인드냐고. 자기들은 블라인드래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경찰 조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블라인드 면접의 개념이 뭔지. 그러면 누구 이름 대고 생년월일 다 적혔는데, 어제 부산 지방경찰청에 가서 저희가 보소인 진술을 했는데, 할 때 물었습니다. 경찰 조직에서는 어떻게 면접을 보느냐. 자기들은 다 가리고 고유의 코드 넘버만 줘가지고 그걸로 한대. 누군지도 전혀 이름하고 그런 것도 없대요. 그럼 평정표에 적혀 있는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 그거는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부산시 교육청은 그래놓고 자기들은 블라인드 면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근데 소리죠, 그건. 지방경찰청에서는 그거는 국가직입니다. 경찰선 공무원들은. 네네. 국가직 공무원들은 하여튼 자기들은 코드 넘버만 서로 이래가 가지, 나머지 내용은 아예 없답니다. 이름이 뭔지, 생년월일이 뭔지. 경찰에서 이 압수를 해가 갔습니까, 그 자료는? 그 압수를 빨리 해가지고 조사,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어본 김에 이제 압수가 아니고 협조 공문을 해서 5년치 면접 자료를 받아갔답니다. 아, 네. 네. 이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 속해서 면접을 받던 15조 평정표를 보면 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확연히 보였을 텐데,
교육청에서 이 면접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수없이 요구를 했다는데 여기에서 대답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진의 면접관 고유의 영역입니다. 라는 답변이죠. 아, 여기에 대해서는 면접관 고유의 영역이니까 대답해 줄 필요가 없다. 예, 상중하를 어떻게 줬는지 자기들은 알지를 못한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애도 그렇지만 이 면접관들을 관리감독하고 블라인드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중하를 주가지고 상을 주가 우수를 만들 때 그런 단점들 이런 거를 제가 교육을 시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은 면접 3일 전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접 당일 오면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킨댔는데 시간상 교육시킬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8시 정도에 와가지고 면접을 바로 들어가는데 애들이 조만 뽑고 면접관들은 조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애들이 15조다 그러면 면접관 저끼리 15조 우리가 3명 그 면접을 부산시에서 45명 면접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우수를 만들게 되면 당락이 뒤바뀔 수 있으니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면접을 치를 때마다 주지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여기에 그 15조까지가 있는데 이 15조만이 맨 마지막에 이거 면접 평정표를 제출하는 시간조차도 다른 조보다 더 걸렸습니다.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이 사람들 면접 다 봐놓고 획일적으로 저끼리 합의하에 동그라미를 매기지 않느냐. 아무 의미 없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렇죠. 그 애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면접관한테 물어봐달라고. 자기가 왜 중인지, 전문성 분야에서 왜 중인지, 그리고 자기 친구는 왜 상을 받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지금 대답이 하나 나오셨는데 이 면접 보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정해져 있는데 다른 면접관 1조에서 14조까지는 일률적으로 다 나왔는데 예. 유독 15조만 그 면접 평점표를 제출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다 이런 예. 얘기죠. 예, 차이가 거기에 좀 대해서도 난답니다. 대답을 해달라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다는 이런 얘기죠. 이야, 참.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틀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력을 동원해 가지고 부산시 교육청에 알려주고 또 없으면 뭐라도 만들어야 된다. 제도 개선이라도 해야지 내년에 시험을 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했음에도 그럴 계획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래 됐지만 제가 30일부터 고소 고발을 하고 또 8월 초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못 주고 있는데 애는 오죽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과 같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만 인터뷰 내내 대답 중에도 참 이끌어오는 분노와 울분을 참지 못해서 기침을 해가면서 이렇게 피 맺힌 절규를 토해내는 이 아버님의 마음이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절절히 전달이 되어서
우리 아이의 원함과 우리 가족들의 원한이 조금이라도 풀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왜 이 유가족만 이런 억울함과 분함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교육청에서도 면접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와 담당자들이 분명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책임지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유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요번에 오늘 교육청 애들 합격자 발표났죠? 네. 예. 면접에 너무 면접에 갔다가 저희가 오늘 교육청 갔었거든요. 사진을 네. 하고 너무 용납이 안 되니까 애가 좀 죽겠다고 자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교육청 공무원을 뽑아야 되나요? 네, 만약에 죽으면 교육청에서 책임질 건가요? 성적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면접도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면접관의 그 하나에 의해 가지고 면접관도 잘 진짜 정확하게 본 건지 안 본 건지도 모르는 그 면접관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애가 이걸 용납을 못하니까 자기가 용납을 못하니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 죽겠다고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119까지 지금 불러놨어요. 애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교육청에서?